통화 내역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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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내역 공개해라. 문제는 지금의 이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도 그럼 소환 조사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거 김건희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사실 이준석을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완결성이 완전히 갖춰졌다 이거는. 근데 이제 윤석열 여기 김건희 여사 부부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 일부러 실수한 척 하지 마요. 진짜 조사 비용 특히 뭐 대선 막판에 이제 깜깜이 기간에 면밀 조사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거를 네. 이제 받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선 끝나고 취임하기 전에 이제 빈손으로 왔고 그때 아마 500만 원도 이제 받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022년 5월 2일 이제 5월 10일 날 취임을 했고 그때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5월 네. 2일 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사랑은 다 얘기가 끝난 거야. 공천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여사랑은 다 얘기가 끝난 끝났어. 거야. 근데 진척이 안 되는 거야. 명태균이 그러니까 왜 이준석 대표랑 당시 대표랑 왜 그렇게 통화를 했느냐. 확인해봐. 이준석하고 친한 것도 있고 네. 이미 지금 여기 오늘 그 SBS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4월 그 PC 미래항공연구소의 PC의 카카오톡을 복원을 한 거 보니까 네. 이미 4월 22일에 이준석, 명태균 둘이 대화를 나눈 건데 그때는 뭐냐면은 윤리위 이 관계 징계 들어가는 거와 관련해서 둘이 대책을 나눴다라는 거고 그때 김건희, 함성득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SBS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이유로 가까웠고 이준석이랑 명태균이랑 그러니까 예전에 이준석도 그 얘기를 했잖아. 이준석 대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명태균이 김영선 단수공천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안 된다고 그랬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우회로로 김건희와 윤석열을 뚫은 거고. 그래서 5월 2일 날 그거를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단수공천인지 아니면은 뭐 경선인지가 그러니까 계속 이준석한테 했는데 이준석은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5월 8일 날 확인했겠죠. 그래서 5월 9일 0시 20분에 야 이거 경선이던데? 라고 미리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네. 이미 김건희 여사가 자기 선물이라고 얘기를 난 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라고 해서 밤에 문자를 윤석열한테 한 3-4통을 보냅니다. 그것도 보도가 다 나왔어요. 예. 아, 카카오톡으로. 명태균이? 명태균이 네. 문자로 보냈다라는 거 새벽에. 근데 어차피 대통령은 주무시고 옆에 김건희 여사가 보고 계시던데. 뭐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나 봤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통화가 네. 된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들은 그 육성이에요. 아하. 그거가 이제 그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오빠 대통령 맞아? 아, 그거 어? 있죠. 지금 명 선생님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 오게 만들고 아. 지금 대통령 이거 하나 처리 못해라고 하니까 내가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예.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된 다음에 네. 자 제가 윤상현이한테 전화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내일 취임식 오세요라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네. 윤상현한테 전화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완결성 있게 지금 완성이 됐다 이렇게 탄탄해, 보시면 돼요. 탄탄해요.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빈틈은 별로 없어 사실. 빈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부인을 해? 네. 자, 지금 김소연 변호사, 명태균의 변호사와 네. 뭐 여기 국힘에서 이준석 책임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준석 책임론 자기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네. 도장만 찍어줬다라는데 이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이 과정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지금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도 그럼 소환 조사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거 김건희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돼버려요. 사실 이준석을 끌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떻게 빠져나려고 했는데 그런 제가 거 보기에는 오히려 완결성이 완전히 갖춰졌다 이거는. 근데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 제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대개 그 재보궐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게 채점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거든요. 검찰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걸 검찰에서 얘기해라? 검찰에서 진술하시면 출석을 돼요. 해라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어.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네.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윤상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당시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의혹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것을 부인할 때는요. 본인이 좀 꺼리낄 게 없으면은 봐라. 2022년 5월 뭐 1일부터 예를 들면 10일 사이에 내 통화 내역 여기 있다. 네. 여기 김건희 여사 부부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부러 실수한 척 하지 마요. 진짜 잘못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로부터 전화 받은 내역이 없다. 네.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지금 반박하잖아요. 이러면은 윤상현 의원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짱름한 여의도에 우리 저 총의를 모아가지고 윤상현 의원께 네. 요구합시다. 통화 내역을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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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내역 공개해라. 예. 왜 여기서 난장 만들어요? 장현 씨는 밖에서 하세요. 예. 일단 여기는 그리고 총의가 모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예. 아 모아봐요 여기 우리.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진짜 모아봅시다. 저희가 조만간 한번 인터뷰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윤상현 예, 의원. 예. 네. 통화 내역 한번 가져오라고 해보세요. 네, 한번. 네, 네. 우리 너무 믿는다. 답변이 사실 예상이 돼서 안 모신 것도 있지만 여기 모셔보겠습니다. 네. 텔레콤도 아닙니다. 여기. 예. 근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지금 이름은 빠져 있지만은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수사 대상이에요, 제가. 고리예요 보기에는. 고리. 음. 연결 고리라니까. 아니 그 김소연 변호사라는 사람은 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먼저 이제 악의 축 얘기하기 전에 김소연 변호사는 원래 뭐 하던 분입니까? 원래 대전에서 뭐 시의원 했던 분이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박범계 의원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분이었고 시의원은 민주당에서 했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했어요. 출신으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같이 한번 유성 총선에서 대전 유성. 네, 네. 붙어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당적을 옮긴 거죠. 네. 그러면서 유튜브 활동을 강하게 하시면서 강용석 TV 같은 데 나가서 이준석 대표 가만두지 않겠어 맨날 이준석 욕만 했던 왜 이준석 뭐 되게 억하심정이 많은가 봐요. 이게 맺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그 뭐 민주당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 가가지고 센 발언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2020년 추석 때 현수막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그래서 아. 문재인 영창 깜빵 보내자 뭐 이런 거 현수막 걸어가지고 되게 막 논란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하고의 악연은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분이 사기로 들어갔는데 성상납 뭐 의혹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이준석 대표 막 논란 있을 어, 때 어. 네, 그러니까 네. 나- 네, 나 대통령을 무죄로 만나게 나왔어요. 해달라는 네. 다 부탁을. 무혐의로 나왔어요. 아. 그거는. 예, 예, 예. 그런데 그거의 변호사가 김소연이었고 그래서 여기가 김소연이 가세연에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뭐 이렇게 막 공격하고 이랬던 악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실은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네. 물심작전으로 하는데 네. 이준석이 왜 이거를 갑자기 뭐 이를테면은 전략공천이 아니라 이게 경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를 이유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준석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뭐 사이가 썩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은 네.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준석의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우크라이나 가면서 그때 장제원, 정진석이 육모방망이 얘기하고 예.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6월 달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관계가 이제 윤핵관들하고나 윤통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이후에 권성동의 체리따봉 문자 당대 내부 네, 총재랑 네, 네, 당대표 네, 네. 이때 화가 안 좋아진 거지.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이 당시에는 이준석한테 없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 명태균님 반드시 전화를 하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가 이 서사만 더 강화됐다 확실하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보기엔 명태균이 더 곤란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전에도 대통령이랑 이준석 대표가 뭐 선거 과정이나 뭐 등등해서 조금 불편한 껄끄러운 관계는 아니었었나요? 지방 선거까지는 어쨌든 네.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같이 손잡고 가는 관계였다고 보면 돼요. 6월 1일 지방 선거 이후에 네. 윤석열이 이준석을 토사구팽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 내재적으로 봤을 때 악의 축이 이준석이면 선의 축은 어디입니까? 뭐 이재명이야 그러면? 선의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한 모르지. 축이 있으면 모르지. 네. 명태균 네. 변호사니까. 아 명태균 네. 씨가 명태균이 선입니까? 선했죠. 선의의 피해자인가? 그러니까 그 악의 축이라고 한 거에 그 가장 그 핵심 내용은 뭐예요?
김소연 변호사가 그 문자 명수 네. 씨한테 보내서 알아보라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악의축까지 가는데 아니, 조지 부시도 아니고. 유도했다. 유도했다라는 거죠. 유도를 했다. 예, 그래서 예. 악의 축이다. 네. 자 이런 와중에